장자는 우리를 인생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궁극의 자유를 노래합니다.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엘리트로 불리며 쉼없이 경쟁해왔지만 정작 마음은 사막처럼 황폐해진 마흔 중반의 강 부장 이야기를 통해 장자의 기상천외하고 유쾌한 철학을 들려드릴게요. 강 부장은 매일 아침 지하철 지옥철에 몸을 실으며 생각합니다. 부장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임원 승진 걱정뿐이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좁은 감옥 같을까? 그때 그의 낡은 서류 가방 속에서 툭 떨어진 책 한 권, 장자가 말을 합니다. 장자는 첫 장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새, 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이놈이 변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이 붕이다. 그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고 한번 날아오르면 구만리를 치솟는다. 숲속의 작은 메추라기와 매미들은 이 붕새를 보며 비웃습니다. 우리는 나뭇가지 사이만 날아다녀도 충분히 즐거운데 저 바보 같은 새는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야? 장자는 강 부장에게 묻습니다. 강 부장, 당신은 지금 메추라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 아니면 붕새의 눈으로 보고 있나? 승진, 연봉, 평판이라는 작은 숲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은 메추라기의 삶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시야를 구만리 높이로 넓혀보라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대단한 고민들이 한낱 먼지처럼 작게 보일 것이라고 말이죠. 강 부장은 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버려질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장자는 아주 이상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목수가 산에 갔다가 엄청나게 큰 가시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목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칩니다. 제자가 이유를 묻자 목수가 답합니다. 저건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가구를 만들면 뒤틀리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나무일 뿐이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 나무가 목수에게 나타나 호통을 칩니다. 내가 말하는 쓸모있는 나무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과일나무는 열매 때문에 꺾이고 고든 나무는 제목이 되기 위해 잘려나갔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었기에 천수를 누리고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강 부장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에 자신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은 시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쓸모에 집착하지 마라. 남에게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그저 너 자신으로서 울창하게 존재하라. 이것이 바로 쓸모없는 것의 진짜 쓸모, 무용지용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장자 어르신, 세상 사는 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매일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강 부장의 하소연에 장자는 포정애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문해군 앞에서 소를 잡습니다. 그의 칼질은 마치 우아한 춤 같았고 소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는 완벽한 음악 같았습니다. 감탄한 문해군이 비결을 묻자 포정이 답합니다. 처음에는 소만 보였지만 지금은 소의 결을 봅니다. 뼈와 살 사이의 틈을 찾아 그저 칼을 밀어 넣을 뿐입니다. 제 칼은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방금 숫돌에 간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억지로 힘을 써서 뼈를 치지 않고 그저 순리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삶을 싸움이 아니라 춤으로 대하라고 조언합니다. 세상과 부딪혀서 내 칼날을 무디게 만들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결을 읽어 그 사이를 유연하게 통과하라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무의의 태도가 오히려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꽃밭을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다시 인간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유명한 호전몽 이야기는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자아의 벽을 허뭅니다. 나는 부장이야,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라는 고정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한 편의 꿈과 같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나비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시 강 부장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역할이 조금 고달파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친구 혜씨가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슬퍼하기는커녕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혜씨에게 장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슬펐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는 원래 형체도 기운도 없는 무의 상태였다가 잠시 생명을 얻어왔던 것이네. 이제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거기서 통곡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짓이지. 이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과 같네. 장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기뻐했듯 돌아갈 때도 담담할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요? 장자 철학의 종착역은 소요유입니다. 어슬렁어슬렁 아무 목적 없이 거닐며 노닌다는 뜻입니다. 강 부장은 이제 점심시간에 헐떡이며 인맥을 쌓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숲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고 이름 모를 풀꽃의 향기를 맡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부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더 이상 그 역할에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구말리를 나는 붕새 한 마리를 키우며 겉으로는 세상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장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대여, 세상이 정해놓은 트랙 위에서 1등을 하려고 숨 가쁘게 뛰지 마세요. 트랙 밖으로 한 걸음만 나오면 그곳엔 끝도 없이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만의 춤을 추세요. 당신은 이미 자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